여러분, 밤중에 자주 깨시나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단순한 잠버릇이라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수면 패턴이 실은 우리 건강에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 중 68%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지만 그중 단 15%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규칙적인 새벽 기상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4가지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숙면 비법 5가지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된 사례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긴 영상이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편안게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패턴과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김지혜입니다. 제가 65세였을 때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곤 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라 하면서 그냥 넘겼죠. 하지만 그것이 제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심한 두통과 함께 혈압이 크게 올라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현상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거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신체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고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패턴이 더욱 중요해져요. 제가 놀란 것은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이 나도 새벽에 꼭 한 번씩 깬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심각한 건강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그런 것이라 여겼죠. 사실 노년층의 수면 패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새벽 2시에서 4시에 규칙적으로 깨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며 무시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와 신체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면역 체계 강화, 기억력 향상, 심지어 체중 관리까지 숙면의 효과는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사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현상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시간대가 간과 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주 깬다는 것은 해당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제 경우도 결국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새벽 시간의 각성은 호르몬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높아져야 하는데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이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교란됩니다.
저도 검사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이었어요. 의사는 이것이 재불면 증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깨는 현상이 반복되면 혈압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저는 68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규칙한 수면이었죠. 또한 수면 장애는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제가 70세 무렵에는 작은 감기도 쉽게 앓게 되었어요. 의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제 면역력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순한 감기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모든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수면 장애는 치명적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저도 불면이 심할 때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대화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 어떤 질병의 경고 신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로부터 들은 4가지 주요 질병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보는 제 인생을 바꾸었고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질병은 심장병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4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낮은 시간인데 이때 깨어나면 급격한 혈압 변화가 일어나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도 이 시간에 자주 깨다가 결국 경미한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병의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미묘합니다. 가슴이 살짝 불편하거나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나타나기도 해요. 저는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겼는데 의사는 이것이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을 느낀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질환은 당뇨병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오랜 기간 새벽에 깨는 증상을 방치하다가 결국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그분의 불규칙한 수면이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으로는 자주 갈증을 느끼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체중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과 함께 수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수면 장애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72세에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고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 활동에도 흥미를 잃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제 수면 패턴과 우울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울증의 다른 증상으로는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울증이 치매와 증상이 비슷해 혼동되기도 해요. 제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는 기억력 저하로 치매를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수면 장애로 인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적절한 치료 후 기억력도 회복되셨어요. 네 번째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치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 높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일종의 청소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축적될 수 있어요. 제 남편은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다가 결국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수면 문제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미묘합니다.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평소 익숙한 길을 헷갈리거나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남편이 버스 노선을 자주 헷갈려 하는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이미 치매의 신호였던 거죠. 평소 수면 문제와 함께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러한 4가지 질병 외에도 수면 장애는 고혈압, 비만, 관절염 악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됩니다. 특히 55세 이상이 되면 이런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평생 잠은 죽어서 충분히 잘 수 있다며 수면을 소홀히 하셨는데 결국 여러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수면 문제는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도 75세인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숙면 비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기에 숙면을 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몸이 이 리듬에 적응해 자연스럽게 잠들고 깨게 되었어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생체 시계가 더욱 민감해져서 주말에 단 2시간만 늦게 자도 월요일에 회복하기 어려워요. 제 친구는 주말마다 늦게 자다가 월요일만 되면 피곤함을 호소했는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낮잠 관리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TV를 보다가 저녁 시간에 깜빡 잠이 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점심 식사 후 20분 정도 계획된 낮잠을 자는데 이것이 오히려 밤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런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봐도 수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 이상의 의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수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면 장애는 크게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저는 불면증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경미한 수면무호흡증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벽에 자주 깨는 주요 원인이었는데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수면 클리닉에서는 보통 하룻밤 동안 수면을 측정하는 수면다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머리에 여러 센서를 부착하고 자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검사를 통해 제 수면의 질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수면 중 무호흡이 시간당 10회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이 새벽에 깨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수면 전문의는 제가 복용하던 고혈압 약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약물의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고 저녁에는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받았더니 수면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약물로 인한 수면 장애는 의사만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전문의는 언제 찾아가야 할까요? 3주 이상 수면 문제가 지속되거나 낮 시간 동안 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코골이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리를 주기적으로 움직여야 편안함을 느끼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의사 권유로 2주간 수면 일지를 작성했는데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수면 중 깬 횟수와 시간, 낮잠 여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일지를 통해 의사는 제 수면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수면 일지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면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앱도 많이 있어요. 저는 손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에 수면 앱을 설치했는데 매일 아침 제 수면의 질과 패턴을 분석해 줍니다. 이런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여주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수면 장애 치료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체크업과 생활 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3개월마다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제 상태를 체크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 계획을 조정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가족의 지지와 이해도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제가 일찍 잠들 수 있도록 TV 볼륨을 줄이고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어요. 이런 지지가 수면 개선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극복한 수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나눠보았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건강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죠. 좋은 수면 없이는 건강한 노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75세의 나이에 새롭게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화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 담은 노후와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